네, 안녕하세요. 프라트입니다. HGUC 1:144 스케일 6조년 건담을 핸드페인트로만 작업해봤습니다. 네, 제가 고안한 파스텔 도색 기법하고 붓도색 그리고 스펀지 도색 이런 기술들을 몇 가지 적절히 조합해서 완성해봤습니다. 이번에 사용한 핸드페인팅 방식은 절차가 좀 많고 손이 많이 가는 방식이라서 그렇게 편한 작업 방식은 아닙니다. 파스텔로 그라데이션 표현하는 게 레이어를 만들 때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는 도색 방법은 아닙니다. 에어브러시 사용하지 않고 핸드 페인팅을 해도 그럴듯한 도색이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영상입니다. 네, 이제 도색 전으로 돌아갑니다. 네, 이 키트는 시청자 아이디 디르용님께서 보내주신 프라모델 킷입니다. 네, 사포질을 하면서 조립을 해 나가는 중입니다. 이제 가조립 후에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인트를 잘라내기도 합니다. 네, 조립 과정은 이 정도로 생략합니다. 가조립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바로 전편의 영상을 보시면 이 킷의 언박싱과 간단한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백팩에 대형 캐논을 수납할 수 있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1:144 스케일은 단일로서는 전시 효과가 작지만 컬렉션에서 모아놨을 때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장점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 점이 또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 캐논 수납이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제 도색을 위해서 분해해 줍니다. 분해하면서 사포질할 것이 발견되면 이렇게 갈아주기도 합니다. 사포질이 분진이 날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분진을 잡아줄 수 있는 석션 또는 스프레이 부스 또는 야외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도색 이후에 접합선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면을 정리해 주기도 합니다. 헤드의 노란색 안테나 부분의 끝부분이 아마 찔리지 말라고 이렇게 날카롭지 않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원래 건담이 이런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갈아 주었습니다. 네, 역시 조립과 분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런 사포질 부분입니다. 또 부품을 분해할 때는 힘으로 하면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플라스틱 오프너 또는 헤라라고 불리는 것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도색 작업에서는 이렇게 조립과 재조립을 반복할 때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인트를 잘 잘라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분해가 끝났습니다. 색깔별로 부품을 나눠주는 중입니다. 색 그룹으로 나눈 뒤에 각 그룹별로 세척을 합니다. 영상에서는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하고 있지만 중성세제의 일반 솔질로도 충분히 세척이 가능합니다. 물기를 제거합니다. 부품을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건조합니다. 도색을 위해서 도색꽂이에 꼽는데 아주 작은 부품들은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이용합니다. 에어브러시 도색은 아니지만 도색꽂이에 꼽아서 부품별로 칠해줄 예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도색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은 완성본 사진입니다만 이렇게 칠하기 위해서 이제 구상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보통 색을 이제 3단계나 2단계로 나눠서 색을 칠하게 되는데 3단계로 나누는 건 이제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이렇게 세 가지고 또는 밝은 톤, 어두운 톤 이렇게 두 가지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색을 칠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색을 시작할 때 넓게 칠하는 첫 색깔을 이제 선정할 때 3단계로 색을 나눌 거면 미들톤을 칠하고 2단계로 나눌 거면 밝은 톤을 칠하게 됩니다.
꼭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붓도색을 할 때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가장 넓은 면인 저 밝은 그레이 컬러가 미들톤으로 충분한 것 같아서 저 미들톤은 칠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나머지 색깔만 칠하는 쪽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노란색, 빨간색의 저 사출색은 너무 원색적인 느낌이 나서 한 톤 죽인 색을 칠하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네, 팔레트, 붓, 물, 그리고 서페이스 프라이머, 관절이나 무장, 또 금속 느낌 나는 부품들 도색 먼저 시작합니다. 네, 물론 이번 도색도 아크릴 도색입니다. 네, 크롬 실버로 드라이 브러싱 해줍니다. 드라이 브러싱이란 마른 붓을 사용해서 붓의 물감을 거의 남기지 않고 저렇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스치듯이 색을 칠해 나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드라이 브러싱으로 메탈릭한 표현이 되었습니다. 화이트 계열 부품, 정확히는 이제 밝은 그레이 부품 도색을 시작합니다. 사출색을 미들톤으로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패널 라인 악센트로 패널 라인만 묘사하게 됩니다. 네, 많이들 하시는 먹선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번 작업은 아크릴 작업이지만 이 패널 라인, 도색하지 않은 부분의 패널 라인만 에나멜 재료를 이용하였습니다. 이제 패널 라인을 에나멜 신나를 사용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지워주게 됩니다. 도색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서투른 분들이 이런 부스터나 트러스터를 어떻게 칠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좀 가끔 있었습니다. 간단히 답을 드리자면 일단 내부를 먼저 칠하십시오. 색이 삐져나와도 되기 때문이죠. 네, 평붓으로 저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쭉쭉 쳐내면서 색을 칠하면 됩니다. 네, 색이 한 번에 안 올라갈 경우에는 한번 말려주고 다시 한번 칠해주면 됩니다. 네, 영상에서도 바깥으로 약간 삐져나왔습니다. 붉은색이. 네, 부스터의 바깥쪽 색깔을 칠할 때 덮어주면 되기 때문에 별 걱정은 없습니다. 네, 건조 후에 바깥쪽 색깔을 칠해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네, 평붓이기 때문에 바깥쪽을 이런 식으로 칠해도 안쪽으로는 색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이제 패널 라인이 아니고 가장 바깥쪽 그 테두리 라인들을 네임펜으로 칠해주는 모습입니다. 선을 긋다가 실수로 이렇게 잘못 긋게 되더라도 에나멜 신너나 또는 알코올을 이용해서 수정하면서 그려낼 수 있습니다.
이 바깥쪽 라인을 사용하는 펜은 무엇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지만 유성펜이어야 합니다. 수성펜을 사용하면 도색이 나중에 다 번지기 때문에 도색이 결국 실패하게 되죠. 또 얇은 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네임펜 말고 건담 마커를 이용해서 좀 더 디테일한 라인을 그려줄 수도 있죠. 일반 모형 도색에서는 이런 이제 바깥쪽 라인은 잘 긋지 않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실제 애니메이션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애니메이션 도색에서 따온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성펜이 완전히 건조되기 전까지는 손을 대면 이제 묻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손에 안 닿게 도색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외곽선 이외에 패널 라인을 만들어서 그려주기도 합니다. 좀 더 디테일을 올리기 위해서죠. 라인 작업이 끝나면 이제 파스텔을 이용해서 어두운 표현을 하는 것이죠. 물론 파스텔 작업하기 전에는 플라스틱 면에 거칠거칠한 면을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마감제를 뿌려주고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저 용기의 가루들은 이제 파스텔을 칼로 갈아낸 것입니다. 파스텔 가루를 곱게 갈아낼수록 붓으로 칠하기 좋고, 붓으로 잘 안 칠해진다면은 그 입자가 좀 커서 그런 건데, 그럴 경우에는 면봉으로 약간 눌러주면서 칠해주면 색이 잘 칠해집니다. 파스텔을 갈아낼 때 일반 커터보다도 아트나이프를 사용하면 입자가 좀 더 곱게 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빛이 위쪽에 더 많이 닿기 때문에 아래쪽을 어둡게 칠해지는 것이 약간 자연스러운 도색이 될 수 있겠습니다. 파스텔 가루를 정착하기 위해서 탑코트를 뿌려주는 모습입니다. 이제 밝은 표현을 하기 위해서 흰색 파스텔을 칠해주는 중인데, 이게 상당히 붓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하는 만큼 밝기가 레이어드 되지가 않는 느낌이죠. 열심히 붓질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밝아지는 느낌은 가질 수는 있습니다. 이 파스텔 작업은 어두운 표현을 하기는 쉬운데 밝은 표현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미술에서도 고급 브랜드의 파스텔일수록 위에 덧칠이 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덧칠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연필 파스텔을 이용합니다. 연필 파스텔은 손으로 압력을 내서 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크래치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일반 파스텔 이외에 연필 파스텔을 같이 사용하면 이렇게 밝은 부분을 칠할 때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팩에 패널 라인을 좀 더 디자인해서 넣어주고 하이라이팅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 백팩은 이렇게 패널 라인이 많은 디자인은 아니었습니다. 백팩을 작업했던 방식으로 밝은색 부품들은 모두 이런 방식으로 표현해 줍니다. 파스텔을 조색해서 완전한 블랙보다는 블랙에 가까운 그레이를 사용했습니다. 빛이 덜 닿는 아래쪽 방향의 어두운 색을 칠하는 중입니다. 파스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 이 파스텔은 거친 종이 위에 칠해지라고 나온 미술용 재료입니다. 그런 파스텔 재료에 맞지 않게 플라스틱 면은 매우 반들반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스텔 가루가 사실 정착은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압력이 필요한데 붓으로는 압력이 잘 안 나와서 잘 안 칠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면봉이라든지 또는 마감제를 이용해서 표면을 만들어가면서 칠해야 합니다.
단순한 웨더링을 할 때 파스텔이 아니고 이렇게 전면적으로 도색을 할 때 파스텔은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막상 해보면 그렇게 편한 느낌을 받지는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용 재료로 이런 프라모델 도색을 시도해 보시려고 한다면 그 재료에 대한 특성에 대한 파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붓으로 경계면을 소프트하게 만들어주는 중이죠. 전 파트에 이런 식으로 명암 표현을 해줍니다. 이런 느낌의 페인팅은 이제 에어브러쉬가 적합한데 핸드 페인팅을 하면 상당히 이렇게 손이 많이 가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손맛이 있어서 재밌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제 기본적인 명암 표현이 다 되었습니다. 네, 또 파스텔을 탑커트로 고정시킵니다. 미술용 픽사팁으로 고정을 한번 시켜보고 싶은데 나중에 테스트해 볼 예정입니다. 마감재 고정시킬 때는 절대로 여러 번 뿌리는 게 좋지 않습니다. 3회 한 부품에 3번 이상 안 뿌리는 게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네, 실드를 디자인하는 중입니다. 건담 마카, 연필 파스텔, 일반 파스텔 세 가지를 조합해서 도색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헤드의 디테일한 부분 묘사합니다. 네, 헤드에 묘사한 것처럼 전체 파트에 디테일한 표현을 해줍니다. 이것은 좀 애니메이션 도색에 가깝죠? 네, 원래 이 펜 작업은 유광 마감을 한 다음에 해주는 것이 좀 편한데 저는 그냥 경험상 그냥 대충 하고 있습니다. 마감을 하지 않고 색을 칠하면 이런 펜이 금방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붉은색 물감은 조소냐의 물감을 사용하였습니다. 역시 투명도가 높기 때문에 모형용 물감에 비해서 칠하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노란색 파츠는 한 톤 죽이기 위해서 별도로 도색을 해주었습니다. 네, 이제 바디의 파란색 부분과 실드의 파란색 부분 도색입니다. 네, 이번에는 용매를 전부 수돗물로 사용하였습니다. 붓도색에는 수돗물로 사용해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수성 아크릴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큰 면을 볼 때 단색이라 하더라도 실제 그 면이 완전히 단색은 아닌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세밀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제 파스텔로 밝은 색으로 이제 면을 더 만들어 주는데, 사실은 요거를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는데, 어쨌든 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하는 과정에서 밝은 면을 더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스펀지 도색으로 해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도 도색을 할 때 우선 답을 내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합니다. 아까 파란색 부품과 마찬가지로 이런 붉은색 부품에도 빛이 닿는 면을 만들어주는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란색 부품은 스펀지 도색으로 밝은 면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표현은 정확하게 이제 에어브러쉬로 하면 딱 좋은 표현인데 핸드페인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스펀지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죠. 칠하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경계면이 너무나 이렇게 하늘색과 파란색이 나누어지죠. 그래서 이 톤 자체를 전반적으로 죽이는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필터링은 스케일 모형 만들 때 많이들 쓰는 기법인데요. 제 영상 중에 이제 전차 만드는 M60A1 전차 만드는데 필터링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생소하신 분들은 그 편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라이기로 말린 다음에 톤을 더 죽이기 위해서 2차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건조시키고 이제 붉은색 부품은 패널 라인 작업을 합니다. 부품의 내부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워시 용액으로 칠해주고 있습니다. 완성 후에 밑에서 바라볼 때 안쪽 부품이 안 칠해져 있으면 굉장히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경 써서 어느 정도는 칠해줍니다. 수성 워시였기 때문에 물로 불필요한 부분 닦아주고 있습니다. 흘러내린 얼룩 무늬를 스트리킹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웨더링 컨셉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하였습니다. 내부 묘사 톤이 자연스럽게 잘 되었습니다. 이제 작업의 후반부로 가고 있습니다. 정밀한 부분들 붓도색 해줍니다. 다음은 애니메이션적인 빛 표현입니다. 건담 이제 일러스트에 보면은 이런 빛 표현이 이제 애니메이션적으로 잘 돼 있죠. 저는 이제 이거를 모형 도색에 적용을 시켜서 일반 모형 도색 방식과 이제 하이브리드해서 표현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업의 후반부로 갑니다. 이제 조립을 해나가면서 부족한 부분 도색을 합니다. 네, 눈 카메라는 반짝이는 표면이 좋았기 때문에 데카를 이용했습니다. 네, HG 치고는 굉장히 긴 여정 끝에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핸드 페인팅은 역시 여러 가지 개성을 넣어볼 수 있다는 점이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과정은 좀 손이 많이 가고 힘든 부분이 있어도 또 완성했을 때의 즐거움은 또 그만큼 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다른 키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